오늘 서문을 다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첫 시간에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말이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서문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총무이신 김강명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 나이에 뭐 시간이 좀 먹습니까? 그냥 뭐 저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이제 이게 같이 그냥 즐기면서 이 페리글리스의 아에네이스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페리글리스의 아에네이스 요거는 저 설명을 하자면은 아에네이스라고 하는 거는 아에네아스 이야기입니다. 아에네이스 주인공 아에네이스 이야기. 아에네아스의 이야기. 이것이 아에네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있는데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그 일루스 왕의 이야기, 일루스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루스는 트로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일루스 이거는 트로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리아스. 영어로는 일리아드라고 그러죠. 일리아드인데 이거는 저도 이게 도대체 일리아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일리오스 또 일루스 뭐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일루스 율리우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루가 율리우스 그 가계를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 이거를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라틴어로는 울리섹스라고 그럽니다. 울리섹스.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고 그 신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저는 에로스 그냥 에로틱하다 뭐해서 에로스 막 이거잖아요. 근데 에로스는 그 그리스 말이고 에로스의 라틴어 로마 말은 쿠피도입니다. 쿠피도. 큐피드 화살 뭐 할 때는 그 쿠피도 라틴어 로마 말로는 쿠피도 에로스 사랑의 그 조그만 저 남자애죠. 날개 달린 그 쿠피도 사랑의 신이 이렇게 쏘아서 날리는 화살 이걸 쿠피도의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쿠피도.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도 있어. 아모루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쿠피도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디도가 아이네아스가 붙잡아도 떠나잖아요. 그런 자결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페라 감상할 때 그거를 저기 한참 동안 감상하겠습니다만 그때 디도가 자결하고 죽으면서 부르는 맨 끄트머리에 노래가 그 헨리 포셀의 그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 그 오페라 맨 끄트머리 그게가 죽어가면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히거든 그러면서 뭐 리멤버 미 쭉 나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뭡니까 그 축 처진 쿠피도 축 처진 날개 쿠피도는 그 날개가 쌩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 처진 날개를 단 큐피드 그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왜 복수가 나오느냐? 쿠피도는 이게 단순데 왜 복수가 나오냐 이건데 쿠피도 신들이요
복수가 돼 신들이요. 내가 묻히거든 나의 무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 무덤에 장미들을 뿌리도록 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거. 근데 지난번에 그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이제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셨죠? 계셨죠? 그 여자분도 한 분 계셨는데 누구시죠? 음악 좋아하신다는. 지난번에 손을 든데.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아하세요? 음악 전공하셨어요? 저는요, 집에 가면은 마지막에 디도의 라멘트를 부르잖아요. 그거 한 12, 3간 근데 그걸 들으면서 리멤버 미 리멤버면서 자꾸 그게 나오면요 몸에 소름이 쭉 끼치면서 아주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 제가 해설한 그 디도의 그 라멘트 해설하면서 그 제가 여러 선생님을 다 그렇게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게 거예요. 하여튼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 하면 아에네아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제가 크게 실수한 게 있는데 아에네이스는 1권에서 12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 12권까지. 근데 1권에서 6권까지는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1권에서 6권까지는 아에네아스가 트로이 멸망 후 트로이를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과 사랑하고 디도 여왕을 내버려 두고 이탈리아에 가는 거까지가 1권에서 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권에서 12권까지는 아에네아스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탈리아를 정복해 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아킬레스, 아가메네, 헥토르 뭐 그냥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전쟁을 일리아스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로이가 멸망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울리세우스가 그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갔더니 그 자기 부인이 왕비가 여러 사람들에게 10년 가는데 10년이 걸리는데 다들 오디세우스가 이제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원래 오디세우스의 왕비한테 청혼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청혼을 하고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가가지고 다 이제 죽이고 그런 거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이거를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 일리아스 그래가지고 아에네아스의 그 여행 이야기 오디세우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가서 전쟁하는 거를 뒤에 넣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정정합니다. 1권에서 6권까지는 아에네아스의 트로이 탈출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그 이야기, 여정 이야기. 그 다음에 7권에서 12권까지는 이탈리아에서 전쟁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베리글스 아이네이스 요거 읽기 전에 처음에 그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네 구절이 그 앞에 있는 그 판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리글리사 내가 목자에 대한 목가를 쓰고 농경시, 그 목가를 이제 전원시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농경시, 농업에 관한 거, 농민에 관한 그 시도 하나 쓰고, 그걸 농경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이야기, 전사 이야기, 아이네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쓰겠노라 하는 그 네 구절이 이제 네 그 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베르길리스는 철저하게 호메로스를 본떠서 했어요. 그래서 그 호메로스의 얘기도 그런 뭐 앞에 덧붙이는 그런 거를 안 쓰고 직접 본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날 대개 그 앞에 네 구절은 빼고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아르마 암즈 무기들과 비름꾸에는 이제 와과라고 했죠. 무기들과 비름 더맨 그 사람 무기들과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카노 나는 노래하노라 그랬죠. 근데 무기들은 그 운유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남자라고는 이제 아이네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그 그리스어로는 스키마타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피구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저기 번역을 하면 문체라고 그럽니다. 문체. 글문자, 채색체자. 글의 그 채색, 색깔. 그 역사를 무엇인가 거기서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문체라고 그러는데 요게 뭐냐? 요게 뭐냐면 나는 무기들과 그 남자를 노래하노라.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딱 내놓는 겁니다. 전쟁과 전사 그 남자를 나는 노래하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앞에 딱 놓는 거. 죽어도 아내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순서대로라면 죽어도 아내 눈물 흘리오리다. 나는 눈물을 죽어도 안 흘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거. 김서울의 시 그것도. 그 다음에 망치는구나 내 아들아 우리 가문을. 그러면 내 아들아 내가 우리 가문을 망치는구나. 근데 그 망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망치는구나 내가 우리 가문을. 이런 게 다 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노래방에 가면은 유행가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유행가들이 대개 다 그런 그 문체 형식을 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무기들과 그 남자를 나는 노래하느라. 그 다음에 요거를 육보격으로 이제 읊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데세이아도 그렇고 이것도 이 베르굴사 아이네이스도 그렇고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가 투키디스의 뭐 역사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를 때 6발자국씩 육보라고 그러는데 6발자국. 그러니까 강량약, 강강 또 뭐 이렇게 3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자 아르마 비름구에 한호 뭐 이렇게 6발자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서너 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이제 관중들이 쫙 있는 데서 6발자국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를 읊는 거죠. 그럼 관중들은 그거 듣고 이제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윤호 여신이 지난번에 계속하겠습니다. 윤호 여신이 아이네아서 하면은 일을 빡빡 갈면서 죽고. 근데 이제 죽일 수는 없어요. 운명의 여신 셋이 죽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그냥 고달프게 하고 가진 고생을 하게끔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호 여신이죠. 윤호 여신. 요 파리스의 심판 내서 파리스가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마지막 왕의 프리아모스의 아들 아닙니까? 헥토르 파리스. 근데 파리스한테 가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에리스 브라이신 여신이 전 황금사과를 하나를 딱 들고 재판을 하는데 파리수가 윤호 여신도 마다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아테네 여신이라죠. 미네르바 여신도 마다하고 이 앞으로 이 베누스 여신한테 황금사과를 딱 줬어요. 근데 그 베누스 여신이 내 말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너한테 선물로 주겠다. 근데 그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헬레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호 여신이 이 세상 모든 여왕 중에 여왕이고 모든 여신 중에 여신은 이 윤호, 이제 그리스 말로 헤라인데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아니 저 녀석이 나를 마다하고 그냥 내 딸 베누스한테 줘? 그래. 근데 그 아이네아스는 베누스의 아들. 근데 베누스의 아들인데 베누스가 여신이 트로이 왕족 중에 한 사람 안키세스를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다산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이제 아이네아스인데, 그러니까 아이네아스 이거는 트로인, 파리스 트로인. 그러니까 그냥 트로인들 하면 특히 아이네아스 저거 그냥 편하게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트로이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칼을 타고 가서 이제 디도 여왕과 만나게 되는데, 아니 그 칼을 타고는 윤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윤호 여신은 카르타고를 보호하는 그 관장의 여신이에요.
내가 관장하는 신전에 있는 카르타기 아에네아스가 와? 그래가지고 그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하고 온갖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저기 파르세 심판요 얘기만 하고 되게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니메데스의 납치라는 그 이제 그 서문에 이게 나와요. 가니메데스의 납치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 가니메데스가 누구냐 하면은 트로이 왕의 그 트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에. 트로스의 셋째 아들이에요, 가니메데스가.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러분들, 남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 있잖아요. 저 청소년들. 남자건 여자건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이쁘다고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가니메데스가 젊은 녀석이 얼마나 이쁜지 유피테루 신이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온 주신은 유피테루,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제우스 신인데, 유피테루가 이렇게 보니까 가니메데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피테루가 그 이다산에 있는데, 이다산에 머물고 있는 가니메데스, 여기 이다산은 참 이게 묘한 산이에요. 요게 이제 그 파리스 심판한테도 이다산이고 그런데, 요 유피테루가 이다산에 있는 가니메데스를 독수리로 변신해 가지고 낙하돼 가지고 올림푸스 산으로 이제 대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 독수리가 누구냐면 유피테루입니다. 유피테루. 유피테루인데 이다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냐? 여기 이다산은 여기 저기 한번 제가 이제 그 찾아봤습니다. 요게 이다산이에요. 요게. 오늘날은 이제 터키에서는 뭐 카즈 무슨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요 트로이에서 여기 이제 다다넬수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다달넬수가 있고 여기 트로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다산인데 여기에서 뭐 한 80리쯤 된다고 그래요. 떨어져서 80리 된다는데, 여기 이다산에는 그러니까 파리스 심판도 여기서 했고, 가니메데스 납치한 데도 여기서 했는데, 여기 이다산은 또 가끔 호메로스 이제 일리아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군하고 트로이 군대가 막 싸우잖아요. 이를테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뭐 파리스와 아킬레우스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노 여신이 올림포스 남녀 12신이 있는데, 그 유노 여신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다산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다산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그리스군과 이 트로이 군대가 싸우는 걸 이렇게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유노는 그리스 편 들고, 미네르바를 하다 그리스 편 들고, 베누스는 트로이 편 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올림포스 산 위에서도
그 저기 뭐 구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이다산 이다산에는 이 가니메네스를 독수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니메네스를 이제 낚아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옆에 있는 이 이제 요거는 해배인데 해배라고 하는 젊음의 여신입니다. 청춘의 여신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해배는 유피테르와 유노 그 부부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딸의 신입니다. 그 젊은 이 해배가 올림포스 산 위에서 남녀 12신이 이제 뭐 연애를 베풀고 그럴 때에 술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배가 그 술잔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녀 12신의 그 술시중을 술 따라주고 하던 그 역할을 했어요, 해배가. 그런데 유피테루가 그 해배, 너 저리 가. 그리고 자기가 납치해온 가니메네스를 그 자리에 앉혀가, 그 자리에 서게 해가지고 술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메네스는 사람 아닙니까? 가니메네스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유노는 원래 이 유피테르는 아주 남봉꾼이에요. 남봉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은 뭐 독수리로 뭐 변해가지고 뭐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니메네스 독수리도 뭐냐. 그 다음에 백조로도 이제 변합니다. 백조와 레다. 그러면 레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러면 유피테루가 백조를 쓱 변해가지고 가서 뭐 저 레다가 시내가에서 목욕하고 있으면 그 저기 백조가 가가지고 레다를 품고 뭐 이런 거. 근데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백조와 레다에 관한 그림 명화, 그 다음에 조각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백조와 레다 그 조각 그림이 많긴 많은데 이탈리아에 가면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 가기 전에 사람 크기와 똑같은 레다와 백조에 관한 조각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조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혹시 가시게 되면 베네치아 그 전에 하여튼 이렇게 유피테르는 아주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투르누스 그 딸이죠. 그 유노는. 그리고 유피테르는 그 오빠예요.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이 유노 여세는 자기 오빠이자 남편은 이제 유피테르, 이거 남봉꾼이게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증오하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가니메네스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올림푸스 산으로 데려오더니 자기 사랑하는 딸은 해배도 저리 가라고 그 자리에 앉히니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분노,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가니메데스가 트로이 왕의 트로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트로이아인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트로이아인들을 이러면 그냥 이를 갈고 아이니아서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12권에 가면은 이 분노, 유피테루가 유노한테 당신 그 저기 이제 트로이인가요? 그 아에나에서에 대한 분노 이거를 이제 풀라. 노여움 이거 풀라. 그렇게 되니까 유노가 뭐 좋다. 그럼 내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 그러면 분노를 풀겠다. 그러니까 유피테루가 그거 뭐냐? 뭐 이렇게 유노가 얘기하니까 좋다. 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노가 그 분노를 풀고서 로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베르겔리우스가 쭉 분노로 얘기를 하다가 끄트머리에 그렇게 살짝 그렇게 유노와 유피테루가 이제 이렇게 대담하면서 그 분노를 싹 바꾸는 거. 그게 그 베르겔리우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12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 건국의 아버지 로마 건국 신앙하면 아이네아스를 얘기하는데 아이네아스가 아니에요. 로물루스 레무스 한 300~400년 후에 난 로물루스 레무스가 로마를 창거나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지 아이네아스가 아닙니다. 왜냐? 300~400년 전에 유노 여신하고 유피테루 여신이 둘이 담판해가지고 유노 여신이 자기 그 분풀이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아이네아스 트로인들 얘기는 싹 빼고 로마 라틴족의 라틴족만 얘기하게 하자. 그러니까 트로인들을 완전히 라틴족에 동화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트로인들 얘기하지 말고 라틴족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한 400~400년 쭉 나오다가 이제 그 로물루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제가 강조해가지고 원문을 좀 이렇게 라틴 원문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 이제 서문에서 아이네아 그 이제 그러죠. 유피테루가 유노한테 당신 그 아이네아스에 관해서 아이네아스에 대해서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말이죠. 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 얻은 게 뭐요? 뭐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결말을 보게 되는데 요 분노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데세이아 일리아스 이거를 달달리 외워가지고 그걸 본따서 만든 겁니다. 본따 가지고 만들되 어떻게 하면은 호메로스보다 더 뛰어난 서사지를 쓰느냐? 모방과 경쟁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장군, 왕이면서 장군이 있죠.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이제 놓아갔는데 그때 이제 총사령관이 이제 아가메논이에요. 아가메논.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 이제. 근데 브레이스라고 하는 그
그 전쟁터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이제 나눠 갖는 게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리품 얻기 위해서 이제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리품 중에 이제 여자들도 여인들도 있고 그런데 브레이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킬레우스 몫이 됐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하게 됐어요. 그 브레이스 그거를. 근데 아까는 이렇게 보니까 브레이스 참 아름답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아가메냐냐면 일을 하면서 분노,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래가지고 전쟁 안 한다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뭐 또 유명한 얘기는 뭡니까 그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아주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파트로클루스가 그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헥토르와 싸우다가 이제 또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킬레우스가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이 파트로클루스 죽으니까 그 분노 그래가지고 헥토르를 나중에 또 죽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아킬레우스와 아가메논 그 사이에 그 분노 여기서 따와가지고 이제 유노가 아에네스에 대한 분노 이렇게 이제 모방해서 쓴 겁니다. 이게 시인이니까 문학가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요. 이거 반장님 이거 참. 근데 뭐 시간이 전 먹습니까? 그냥 그 베르길리우스는 경건한 아이네아스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아이네아스 앞에 경건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하나 붙입니다. 유노 여신이요, 왜 그대는 하늘의 노여움을 갖고서 그 경건한 아이네아스를 그렇게 못 살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 이우선 선생님 국어교육과 나오셨죠? 경건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니 생각나는 대로 경건 아는 대로 경건 모르세요? 저 아시는 분 경건하다 경건한 아이네아스 경건하다 예? 존경하다 왜? 왜 존경? 제가요 그 대개 번역본들 이렇게 연구 논문 다 경건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새로 하나 좀 제 나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왜 꺼졌지? 요건 네 번째 그 피에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에타스. 요 피에타스. 피에타스를 보면은 처음에 with respect to the gods. 신들에 대한 존경. 신들을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with respect to one's parents. 부모들에 관한 존중.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존중, relatives, 친척들, country, 국가, benefactors, 은혜를 베푼 자 등등, duty, 의무, dutifulness, 의무감에 꽉 차 있는 거, affection, 애정, love,
사랑, 로열티, 충성, 패트리오티즘, 애국심, 그래티튜드, 은총, 저스티스, 정의, 젠틀리스, 온화함, 카인드니스, 친절함, 텐더니스, 부드러움, 파이어티, 피티, 파이어티, 경건함, 컴패션, 뭐 열정 뭐 이런 건데 요거요. 제가 딱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삼강오륜과 세속오계 요거를 이게 피타스라는 말이 얼마나 오묘한 말인지 몰라요. 이 피타스 말 속에 동양의 삼강오륜, 한양도의 세속오계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삼강오륜, 세속오계 요거를 피타스라는 라틴어로 딱 표시한 거예요. 요건 내가 이해한 겁니다. 뭐 어디 누구 책. 우선 저기 선생님, 삼강오륜의 삼강은 뭡니까? 예. 예. 네. 제가 원래 뭡니까? 요 PPT 파일에 요 밑에다가 노트에다가 그 삼강오륜 세속오계를 고로 쫙 써놨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뜨지를 않아 가지고 천상 좀 보면서 삼강은 군이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저 네이버나 뭐 다음에 들어가서 삼강오륜 딱 치면 다 나와요. 뭐 한자로 나오는데 삼강은 뭐냐면 이게 유교의 이제 그 기본적인 윤리인데 군이 신강, 제대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부의자강 이거는 아들은 제대로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의부강 남편을 위해서 뭐 이 말만 나오면 제가 아주 좋아요. 제가 남자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제대로 모셔야 된다.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날은 이제 여건이 발달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게 이제 삼강이에요. 오륜은 뭐냐면 오륜은 좀 쉽습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 오를 의자 의가 있어야 되고 부자 유친 아들과 애비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되고 군신유의 그다음에 부유별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이제 별 좀 차별이 있어야 되고 장여유서 이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달이라도 저보다 먼저 나이가 한 달이라도 위면은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낳았으니까. 장유 유소. 그다음 붕우 유신. 이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삼강오륜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진왕 때에 원광대사가 만들었다고는 화랑도에 세속오개가 있는데, 세속오개는 뭐죠? 사군이충, 왕은 충성으로 모셔야 되고, 사친이요, 사친이효, 애비는 이제 효로서 모셔야 되고, 교우이신, 친구들끼리는 이제 신의가 있어야 되고, 임전무태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아주 이거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살생유택,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는 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로마에서는 왕국 시대에 왕법을 만들었는데, 국가를 배반하고 역모를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일 큰 죄로 생각해가지고 고목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고목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국가를 배반하고 이렇게 녀석은 고목나무 죽은 나무처럼 더 생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목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친아버지를 죽였어요. 살부죄인데. 이때는 어떤 거냐? 푸대에 그 아들 녀석을 못된 아들 녀석을 집어넣고 거기에 뱀, 개구리, 원숭이 이런 아주 좀 못된 녀석들을 같이 푸대에 집어넣습니다. 원숭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때려요. 불러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티베리스 강물 속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왜 티베리스 강물 속에 던졌는데 왜 푸대 속에 놓았냐? 이게 푸대 속에 놔서 그냥 던지면은 이 녀석의 살코기를 생선들이 뜯어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 생선을 사람들이 먹으면은 이게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이게 이제 본진다. 그래가지고 부대 속에 넣어가지고. 로마가 커지면은 이제 바다라던가 또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초창기에는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키케로의 의무론. 키케로의 의무론은 이제 서양의 논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40년 되나요? 조금 있으면 4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키케로의 의무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키케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뭐냐? 신에 대한 큰 죄는 신전에서 성물을 훔치는 거. 신전에서 성물을 훔치는 거. 이게 큰 죄고.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국가를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부모를 천대하고. 그러니까 충효, 이것이 인간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왜냐? 이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 어머니를 품에 안고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 국가다. 그러니 국가에 대해서 충성 안 할 수가 있느냐? 중요 사상. 그 다음에 신들에 대한 경배 사상. 이거. 그러니까 뭐 친구들 간에 신의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뭐 관중과 누구 동양에서 이제 관중의 그 친구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키크리 유물론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제 참주라 참주인데 두 친구를 감옥에 놓고서 한 달 두 친구 다 불러가지고 야, 한 녀석한테 야, 너 저기 너 죽이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 나 그 죽는 건 좋은데 내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하직 인사를 하고서 죽어도 하직 인사를 해야 되겠다. 참, 네가 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친구가 만약에 날짜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친구를 죽이면 되지 않소? 내 친구, 이 친구를 죽이면 나 대신 죽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향에 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고향 사람 나 죽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참주가 딱 보더니 두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세 번째 친구로 맞이해달라. 세 번째 친구로 나를 삼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역사계 이렇게 보면은 신라 이렇게 보면은 관창 죽이고 로마에 가지고 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도 군법을 위반하면 파스케스라고 하는 그 나무 다발에 이제 도끼날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자기 아들을 여러 군대 병사들이 보는 데서 쳐 죽였어요. 아, 이것이 그래서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그거였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 남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남군이든 북군이든 간에 전쟁이 이렇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젊은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싸우겠다고 난리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군대 모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 말리기도 하고 어떤 부모들은 뭐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남북전쟁.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런 데 보면 유럽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 폰타이 젊은 애들이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참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이 많이 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리고 유명한 라이언 일병 이야기 아시죠? 라이언 일병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 한 어머님이 뭐 아들이 넷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 전사하고 라이언 일병 하나만 살아 이제 어디서 전투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거 저기 뭡니까 그 소대병령인가 보내가지고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반발도 있지 아이고 누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느냐 많이 죽고 나중에 다 죽고
그저 라이언 일병만 살아나는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그 가정에서는 뭐냐면 아들 셋 넷이면 다 군대 내보내고. 왜 그러냐? 서양 문명의 주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개의 물줄기입니다. 큰 물줄기가.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특히 퓨리타니즘. 대학교 동창생이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퓨리타니즘 쫙 지배를 하고 있다. 청교주의, 기독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이게 사상 아닙니까?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18세기, 19세기에 라틴어 교재로서 이 아이네이스 이거를 이제 교재를 썼어요. 아이네이스 이거 보면은 아니 아이네아스가 베르그리스가 아이네아스를 쓴 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옥타비안스 당신이 로마 제국을 창건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됐는데 이 아이네아스처럼 피에타스를 갖추고서 로마 제국을 잘 통치하시오. 그런 뜻에서 이 아이네이스를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에타스. 부모를 존경하고, 신들을 경배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온 백성을 사랑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처음에는 피에타스를 처음에는 연민의 정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연민의 정. 영어에 이제 파이어티. 뭐 형용사는 파이오스인데 이 연민의 정. 신들에 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니까 존경하고, 국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게 되니까 충성을 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게 되니까 이제 효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쓴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후에 로마 올라온과 군대 재정 그 관계에 관해서 이제 썼는데, 거기 보면은 피에타스 카이사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피에타스는 연민의 정 아닙니까? 카이사리스 하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연민의 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죠. 누구누구에 대한, 시자에 대한 연민의 정.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원론 의사당에서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할 때에, 그때에 카이사르의 로마 정규군 7개 군단은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근데 마케도니아에 있던 그 군대가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편을 드느냐, 아니면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 편에 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로마 공화국의 그 향방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카이사르의 밑에 있던 7개 군단 중에 유명한 2개 군단이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한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2개 군단은 옥타비아누스 쪽에 가지 않고 안토니우스 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전투를 할 때는 상당히 치열하게 전쟁하고 그런데, 그때 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남아있던 7개 군단 중에 2개 군단이, 여기 구체적으로 마르수 군단, 군신의 군단, 그 다음에 제사 군단인데,
요 이계 군단이 안토니우스 진영을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진영으로 가게 되느냐,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피에타스 카이사리스. 옛날에 카이사를 모셨는데 카이사르에 대한 여민의 정 때문에 이제 갔다. 또 하나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한테 오면은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뭐니? 돈 때문에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연민의 정보다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좀. 근데 그건 옛날에 그때 역사가들이 이제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정도 이제 뭐 문제지만 결국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제대하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준다 뭐 이런 데서 이제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그 피에타스 카이사르에서 피에타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피에타스는 군대가 자기가 모시는 장군을 사령관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장군은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또 사랑하고, 특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통치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가의 구성원들, 시민은 시민, 국민은 국민인데, 국민들 가운데서 부자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 이따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들 다 애정을 갖고 백성을 사랑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을 이제 상당히 이제 존경하고 그러는데, 왜냐? 세종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은 정치를 하는 게 순전히 다 생민을 위한 겁니다. 생민. 그 생자, 산다는 생자, 백성민자. 살아있는 백성. 살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근데 살아있는 백성들이 글자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그 다음에 달력에는 이제 뭐 이걸 보니까 중국 거를 그대로 쓰는데, 중국의 그거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천문 뭐 이래 가지고 물시계도 만들고 뭐 이렇게 과학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음악 해서 박연 뭐 해가지고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아에서를 쓴 목적이 이거예요. 로마 통치자 아우구스투스요. 원래 그 아우구스투스는 문학을 사랑해가지고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마이케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 애호가의 그 서클을 만드는데, 그게 한 멤버가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베르길리우스 당신이 그 하나 서사시 쓰시오. 옥타비아누스 있고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마이케나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 저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는 이 로마 제국 창건자 아구스투스를 위해 가지고 뭐 하나 서사시 좀 멋있게 하나 쓰시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생각해가지고 아이네아스를 트로이 망명계 아이네아스 이거 가지고 호메르스 일리아드 오데세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서사시를. 여러 선생님들
정치가가 행정가 뭐 무슨 뭐 법률가 뭐 저 의사 뭐 저 스포츠인 뭐 연예인들 다 저기 어떤 직업을 갖는 건 좋은데 삐에따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신들을 경배하고 온 세상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정말 이런 훌륭한 그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 동양의 상간오륜하고 화랑도의 세서곡의 이 정신 요거를 제가 생각하건대는 요거를 라틴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거기 피에타스다. 요거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거 뭐 아직 서문 끝나려면 모르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